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께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사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셨습니다. 네.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네. 이게 제거 대상 뭐 정치인 수거라고 수거 대상 네. 이게 수거라는 게 제거의 대상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사살이라는 말 최근에 뭐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물어봤더니 사실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살 두 글자 말고 네. 뭐 다른 옆에 메모, 연관된 메모 이런 건 없었답니까? 이게 낱말의 조합이어서 국수본부장도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변이 제한적인데 예. 분명한 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살이라는 두 글자는 예. 분명히 적혀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메모 내용은 아직은 밝히기 힘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의 사건이고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 노상원이 사선으로 지휘하려고 했던 게 이른바 수사 2단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사 2단에게 문서까지 20쪽 분량의 문서가 그러니까 전달이 됐는데 문서의 내용은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 구금하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살과는 직접 연결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면 김병주 의원이 저희 그 프로에 출연해서 2, 3차 임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네. 그래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면? 상상력이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또 목걸이 하나 소문내는 그는 거죠. NLL 지역에서의 북의 도발과 네. 관련된 메모도 있었잖아요. 예. 그 옆에 오물풍선도 있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물풍선이라는 단어도 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의도했던 오물풍선을 핑계로 한 북측과의 교전 행위 예. 이를 실제 그렸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걸 보면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네. 관련해서 원점 타격을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부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네. 연관을 지으면 그런 어떤 원점 타격 이야기가 노상원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도 그럼 맞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기획을 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수사는 많이 진척이 됐다고 합니까? 꽤 진척이 됐다라고 하고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뭐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좀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삼청동 안가를 여쭤보겠는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보통 안가, 예. 안가면 이른바 저는 궁정동 안가만 지금 떠오르는데 안가는 안전가옥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전가옥. 근데 네. 안전이라는 게 총이나 탱크 무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기록이 남지 않는 곳이에요. 예. 청와대를 예를 들면 외부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별도 출입 조치가 필요하고 내부인도 기록에 다 남거든요. 근데 안가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궁정동이나 삼청동에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뭐 전두환 시절에 안가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가수들 불러서 술판 벌이고 했던 데가 그런 것이고 박정희 비살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궁정동 안가고 문민정부 들어서 근데 그 안가들이 거의 다 없앴어요.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 보면 맞습니다. 안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삼청동에 안가가 있었습니까? 그게 사실은 보안 사항이에요. 근데 이 보안 사항까지도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게 윤석열 정부라는 거가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러면 안가는 통상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사람들 만날 때 경호처 언어로 귀빈이라 그러거든요. 귀빈들 만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없는 상태에서 네. 다른 사람들이 안가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근데 그런 지금 경우는 나오는 거 보면 그 여러 번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성격이 변화된 것 같아요. 통상적인 안가 사용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가끔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위임하거나 이렇게 허가한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비서실장한테 이런 일들을 해봐라, 누구를 만나봐라라고 미션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그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안가 삼청동 안가에서 그러니까 군 장성들을 여러 번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매우 비상식적이고 좀 기괴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 그러면 경호처는 네. 계엄 모의를 몰랐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기 의문에 그러니까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가 관리는 모두 경호처가 합니다. 키 관리를 쉽게 말하면 경호처가 하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근무한 사람 중에서 안가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가본 사람은 한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그 정도로 비밀 보안 장소인데 그러겠죠. 경호처가 모르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다?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경호하는 데가 경호처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뭘 하는지 영부인은 몰라도 경호처는 압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곳이 경호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군 장성들 모임 뭐 이런 것들 뭐 윤석열 씨가 뭘 했다라는 걸 경호처가 몰랐을 리는 100% 아니 200%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경호처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불러서 한번 조사를 했다는 보도는 있는데 네. 경호차장을 조사했다는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예. 경호처장은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는 거고 네. 사실 경호처장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대통령 곁에 잠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부인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계엄 당일날 대통령이 쪽지 들고 비아폰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모두 다 아는 사람. 이 경호처장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예. 경호처장이죠. 예. 그리고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대 2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이 직계 선배입니다. 그래서 조지호, 김봉식 두 양반이 안가로 들어왔을 때 이 경호처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직계 후배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양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복식 서울청장도 삼청동 안가로 부른 적이 있고 네. 김용현 그 경호처장 시절에 군 장성들 스타들을 안가로 부른 적도 여러 번 있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쉽게 하면 계엄 모의에 아지트로 삼청동 안가를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의 기능을 다르게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기존에 대통령이 이렇게 귀빈들 만날 때 썼던 그런 안전가옥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를 가지고 썼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이런 데서 하면 이제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밀이 새나갈 걸 우려해서 삼청동 안가를 이용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경호처는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뭐 모를 리가 없다니까 200%알 수밖에 그럼 없다니까. 가담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 가담은 아닐지언정 적극적 방조자 정도는 되겠죠. 그럼 혹시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수사기관의 어떤 출석 통지 수령 거부, 네.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령 거부, 경호처가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것도 연관이 된다고 보세요? 연관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럴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통상 그러거든요. 자기네들은 눈과 귀는 있지만 입은 없는 사람들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기네들은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 경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뭘 말하는 걸 되게 주저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상. 근데 이번 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굴 뭐 배신한다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고 범죄에 대해서 상황들 정확하게 진술해야 되는데 경호처 이제 지도부들, 수뇌부들이 지금 그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 이 삼청동 안가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내부 구조를 바꾼다든지 뭐 하나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권 출범한 직후에? 직후에. 뭐 어떻게 개조하려고 했냐라고 했더니 이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게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후 취재나 사후 검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파가 정확하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개조를 한다면 이제 개조 공사를 맡을 그렇죠. 업체에 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뢰가 그러니까 문의가 들어갔다. 그래서 야 현장도 가봐라라고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사까지는 이게 너무 겁나는 거죠.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안전가옥인데. 안전가옥이고 경호관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서 이걸 바로 바꿔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라고
중간에 드롭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분은 네네. 이 업체는 드롭을 했대요. 네. 그럼 다른 업체로 갔을 가능성이 했는지는 모르죠. 이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내용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럼 그 업체 관계자가 직접 의원님한테 제보한 내용입니까? 하여튼 뭐 제보는 분명하게 들어왔고요. 예. 저도 황당했죠. 처음엔 그 제보를 받았을 때는 야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꾸고 생각을 하지?라고 해서 솔직하게 제가 이거 뭐 제보 받은 지는 꽤 됐는데 네. 뭐 국회에서나 언론에 말씀을 안 들은 이유가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실현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엄 해제한 날 4일 날 저녁에 네. 박성재 당시 법무 이상민 행안 이런 사람들이 삼청동 안가에 갔다면서요. 네. 왜 갔냐 물어봤을 때 그때 그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기에서 만난 거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제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 바하고 연결은 되거든요. 물론 예. 그러니까 만남의 목적이 그거였는지는 예. 물음표를 찍어야 되지만. 목적은 뻔하죠. 뭐. 그러니까 아무튼 바로 개조를 하려고 했다고요. 예. 안전가옥을. 예. 야,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호처의 예산 사용 내역을 좀 달라고 해봤는데 예. 안 주더라고요. 국가안보라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실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그 장경태 의원이 폭로를 했고 JTBC가 밤에 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당일 날 네, 성형외과에 들러서 3시간 동안 머물었다. 네, 네. 근데 이 성형외과가 지금 대통령 자문의로 네, 있는 박동만 원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였다. 네.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제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을 주치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문의 제도가 있었냐? 라고 봤을 때는 좀 점점점입니다. 그렇죠. 주치가 아니라 자문이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대통령 내외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실로 들어오죠. 관저로 들어오거나 예. 그 병원에서 들어옵니다.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가서 진료를 보는 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기 좀 그런데요. 그 병원에 가지 아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과거 같으면 청와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성형외과로 직접 갔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무슨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네, 제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세요. 저는 배제할 수 없고 물론 아니 뭐 시술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네. 그 시기가 딱 비상계엄 발표하는 날과 겹치는 거고 야 그렇다면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번 한 번인가? 라는 문제. 예. 그리고 두 번째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지? 비용? 예. 보통 그러면 대통령 주치의한테 그 치료를 받는 것을 비용을 원래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래는 이제 공공적 영역이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예.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지불하지 않고 대통령실 예산에서 씁니까? 네. 영부인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그래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주치의 치료잖아요. 예, 자문의 치료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병원까지 가서 받았다라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거기다가 지금 진료 과목이 성형외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어떤 건강상의 어떤 뭔가 이제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이 성형외과 자체라는 게 저는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물론 네네.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의구점이 많죠. 네. 그래요? 네. 비용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사해야 될 게 너무. 이거 뭐 수사하고 하긴 뭐하고 일단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 네, 근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네. 어제 장경태 의원은 카니발을 타고 갔다. 네. 차 넘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검은색 카니발 2대가 갔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도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취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인 걸로. 예. 다만 이제 그러면 거기 가서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그렇죠. 거고. 예. 그런데 계엄 선포 당일날 갔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를 몰랐다.
예. 라는 가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추정은 그거겠죠. 근데 몰랐을까요? 뭐 서정욱 변호사도 그러고 몰랐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어차피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네.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폰 네.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네, 네. 관련해서 어제 행안위 보고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대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예. 윤석열 씨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죠. 전화기를 확보한 게 누구하고 아니고 통화했는지 그 예, 기록만 지금 통화 나온 거죠. 내역 기록만 확보한 거지 예. 핸드폰 실물을 확보하진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통해서 계엄 선포 당일 전후 그리고 이 내란 전후에 누구랑 연결돼 있고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좀 알려지진 않은 거고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두 개 특검법 공포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네. 오늘 공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과거 며칠 전에 국회 나와서 자기가 반성하고 사죄한다라는 거하고는 180도 다른 모습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용산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말 견디기 힘든 압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아니면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도 드디어 나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별의 사람이야. 순간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 두 가지인데요. 아니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사과한 게 진정성이 단 1이라도 있으려면 내란 특검은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검을 막는 데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씨를 선택할 거냐 국민을 선택할 거냐 분명하게 하셔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